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주시를 동과 서 두 개로 나누고 서귀포시까지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최종안을 도출한 뒤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과 도정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며 도민들에게 혼란을 더했다며 이제는 결론 지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게 아니 모아졌을 때 도정과 같이 노력해서 소통해가지고 중앙정부한테 올리시는 방법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제주도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보다 심화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안을 이제와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만약 그거를 다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추진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국정과제 안에 제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단언하는 말씀 못 드리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기초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이미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서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2개인지 3개인지 구분해 주라.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행계의 안 자체를 우리 의회가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도입 시기를 반드시 내년 7월로 못 박지 않고 도민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개편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거나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면 추경안에 포함된 관련 예산 198억 원을 삭감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상봉 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놓고 의회 안에서조차 사전에 공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회 스스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제안 논란 속에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60%, 반대 19.4%로 찬성이 우세하지만 행정구역을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3.1%로 찬성 35.9%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18세 이상 도민 3,005명을 대상으로 티브리지에 맡겨 실시했는데 갑작스러운 공개 시점과 20%에 달하는 모른다는 답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점이 사라지면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허위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의 중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질서유지선이 곳곳에 쳐 있고 경찰이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24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손님과 직원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영업이 중단됐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되었으니 고객 먼저 대피시키고 직원들이 이제 추후에 대피하라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서워서요.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제주시 노형동의 주택에서 허위 협박글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은 폭파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선천성 중증 자폐가 있고 유튜브에 욕설 글을 올려 부모가 삭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협박이라는 것은 아직 사람이 누가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신세계백화점은 영업 중단으로 최대 6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부모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도내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 기준인 120메가와트보다 적은 규모의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한 뒤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정전이 발생하면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절차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주 지역에서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도의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지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친구들과 함께 바로 옆 금성리 갯바위에서 스노클링을 시작해 곽지 해수욕장 쪽으로 오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19살 남성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올 들어 물놀이하다 숨진 사람은 모두 4명.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도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물놀이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포구에는 다이빙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있지만 여전히 다이빙하는 물놀이객들이 많습니다. 판포와 동김영 포구처럼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 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다이빙하다가 이렇게 사망 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는 지금 아직 그러한 안전 시설들이 좀 미비된 것 같은데. 또 수심과 안반 여부 등 수중 지형을 자세히 알려주는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이 바다 안에 해수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형도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이한류와 너울성 파도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요즘 너울들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좀 위험한 요소들이 좀 곳곳에 좀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는 월령포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요원 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를 9월 지나도 또 더운 날씨가 되기 때문에 한 6억 5천 정도 좀 추경의 인건비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수심과 수중 지형을 알려주는 안내판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다음 달 26일 정식 도입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웰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다음 달 25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업체는 관광지 34곳과 체험 관련 업체 37곳 등 128곳으로 제주 방문 횟수와 관광업체 이용 횟수 등에 따라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공영 관광지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참여 업체 수도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제주 4.3 사건 유족이 초청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인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할 국민대표 80명 중 1명으로 4.3 유족 고한순 씨를 초청했습니다. 고한순 씨는 1949년 북촌리 학살 사건 당시 일가족 6명을 잃었고 2019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4.3 당시 학살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가나다라마 5단계 중 4번째인 라 등급을 받았고 평가 대상 기관 281곳 가운데 7곳에 불과한 경영진단 대상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나 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관광공사와 상하수도본부는 각각 다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접수된 온열 질환 의심 신고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1건보다 6.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열탈진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15건, 열사병 7건, 열실신이 4건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